이 영상은 구글 AI 스튜디오 Firebase로 웹앱을 구축하고 출시하는 가이드입니다. AI 스튜디오가 처음이거나 다음 단계가 막막하다면 이 영상이 딱입니다. 웹사이트나 앱 혹은 구상 중인 SaaS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튜토리얼을 최대한 따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영상의 로드맵을 소개할게요. 먼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앱 제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AI 스튜디오는 원하는 앱을 설명하면 작동하는 프로젝트를 자동 생성해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코딩은 필요 없습니다. 앱 제작 시 Firebase를 활성화하면 여러분의 앱에 실제 백엔드가 제공됩니다. Firebase는 사용자 계정, 데이터베이스, 파일 저장소 같은 것들을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앱을 테스트하며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모든 사용자와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자 대시보드도 설정할 거예요. 끝으로 호스팅을 통한 실제 도메인 배포도 다룹니다. 유료지만 추후 쉽고 저렴한 설정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준비하며 가장 고민했던 건 데모 앱 선정이었는데 특정 결과물보다 제작 과정 자체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 백엔드가 포함된 웹앱 제작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만들 앱도 제대로 된 것이어야 했어요. 따라하기 쉽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고민 끝에 탄생한 웹앱 클라이언트 볼트입니다. 이 앱은 프리랜서나 디자이너의 고객이 로그인해 파일을 업로드하는 간단한 포털이에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앱은 이메일로 가입해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에게 개인 공간이 제공됩니다. 로그아웃 후 재접속해도 데이터는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사용자는 파일을 조회, 다운로드, 삭제할 수 있고 본인만 데이터에 접근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작동하죠. 각 요소가 백엔드와 연동되어 전체 시스템을 구동합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나 정적인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것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인증, DB, 저장소, UI 연결. 이들은 웹 앱의 4대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모두를 배워보겠습니다. 단계별 설정을 통해 완성된 웹앱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이 4가지 요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작업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데모로 클라이언트 폴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앱은 단순해도 이 4요소로 작동하며 웹 앱의 핵심을 배우기에 완벽한 예제입니다. 그러니 제 설명을 따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만의 프로젝트를 위한 가이드로 활용하시든 이 영상에서 배우는 내용을 AI 스튜디오에서 앞으로 만들 어떤 것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웹 앱 만들기를 바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구글 AI 스튜디오로 이동하세요. 처음 사용하신다면 설명란에 남겨둔 링크로 들어가서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럼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시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 구글 계정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하면 메인 대시보드가 보입니다. 프롬프트 입력 전 제가 선호하는 형식을 먼저 보여드리죠. 구성 방식에 따라 AI 스튜디오 결과 품질이 크게 결정됩니다. 이 형식은 어떤 프로젝트에도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프롬프트를 4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무엇인지로 앱 이름을 정하고 기능을 한두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AI 스튜디오의 전체 개요를 제공해 제작 목적을 이해시킵니다. 다음은 필요한 것으로 앱에 들어갈 페이지와 기능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페이지나 버튼 등 앱의 모든 요소가 포함됩니다. 상세할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이는지입니다. 여기서는 디자인과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며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말로 설명하면 AI 스튜디오가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백엔드 기능으로 앱이 보이지 않는 곳의 동작을 AI 스튜디오에 알려줍니다.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4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여기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백엔드에서 앱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앞부분에서 앱과 기능에 대해 잘 설명했다면
AI 스튜디오에게 백엔드를 설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앱이 제대로 동작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구성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섹션을 처음부터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면 AI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파이어베이스를 설정해줍니다. 이 단계가 바로 프로젝트를 보기 좋은 상태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프롬프트 작성 공식은 간단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 필요사항, 디자인, 백엔드 기능을 설명하세요. AI 스튜디오에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구조화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제가 이미 전체 구글 AI 스튜디오 파이어베이스 가이드를 만들어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상 설명란으로 내려가서 그 가이드를 새 탭으로 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AI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제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로 스크롤해서 맨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AI 스튜디오에 Client Vault라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프리랜서와 디자이너를 위한 안전한 클라이언트 파일 관리 포털입니다. 여기서 저는 단 2문장으로 전체 개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필수 기능들을 모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 문장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이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데 여기 나열되지 않은 다른 기능이나 요소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꼭 넣는 이유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AI 스튜디오가 잘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필수 요소만 넣으면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앱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는 백엔드 기능들을 나열하면 AI 스튜디오의 인증, DB, 저장소, 보안 규칙이 필요함을 알립니다. 이는 앞서 말한 4대 핵심 요소이며 프롬프트에 명확히 적으면 AI 스튜디오가 이 모든 것을 자동 설정해줍니다. 이제 프롬프트 준비가 끝났으니 오른쪽 아래로 가서 빌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미리 보기 패널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프로젝트 빌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문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해서 각각의 옵션을 살펴볼 수 있고 저는 바로 이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선택을 클릭하고 AI 스튜디오에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Firebase 활성화라는 팝업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AI 스튜디오가 여러분의 앱에 실제 백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Firebase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Firebase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설정되며 인증이 구성되고 모든 것이 앱에 연결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버튼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잠시 더 기다리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AI 스튜디오는 이제 여러분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초기 빌드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앱을 테스트해보고 디자인이나 모든 페이지를 둘러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잠시 참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엔드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제대로 설정되고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AI 스튜디오는 우리를 위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모두 설정해줬지만 프론트엔드에 어떤 변경을 가하기 전에 백엔드 쪽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백엔드가 완전히 구축된 후에는 앞으로 하게 될 모든 변경 사항이 앱의 최종 버전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덮어쓰이거나 망가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백엔드에 접근하려면 별도의 웹사이트인 Firebase 콘솔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접속하고 어떻게 탐색하는지 보여드릴 테니 우리가 필요한 변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Firebase 콘솔에 접속하려면 상단에서 새 탭을 열고 콘솔, Firebase 구글 홈으로 이동하세요. 이 링크도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링크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이 창을 닫으면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파이어베이스 콘솔입니다. 여기에서 앱의 백엔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데이터베이스, 파일 저장소, 보안 규칙 등 모든 것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백엔드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마다 바로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보안 항목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인증 Authentication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로그인 방법 Sign in Method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로그인 제공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AI 스튜디오가 구글 로그인을 자동 활성화해 주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메일과 비밀번호 회원가입을 위해 직접 설정해야 하니 우측의 새 제공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Email and Password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저장 Save를 클릭하세요. 변경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저장소 설정입니다. 왼쪽 메뉴의 데이터베이스 및 저장소에서 저장소를 누르세요. 이 메뉴를 처음 열면 파이어베이스에서 블레이즈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파이어베이스 저장소를 사용하려면 결제 계정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료 구독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어베이스의 블레이즈 요금제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료 제공량을 초과해서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료 제공량도 사실 꽤 넉넉합니다. 5GB의 저장 공간, 하루 1GB의 다운로드, 그리고 하루 5만 번의 읽기 작업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이 수치에 근접하려면 꽤 활발하게 운영되는 앱이어야 합니다. 학습이나 개발, 테스트를 할 때는 거의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업그레이드를 클릭해 봅시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클라우드 결제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동의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연락처 정보와 결제 수단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무료 시작을 클릭하세요. 지금요, 결제 수단에 따라 여기서 일회성 $10 선결제를 요청하는 팝업이 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글이 결제 수단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요금이 아닙니다. 계정의 금액이 충전되면 무료 체험 크레딧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결제 계정을 언제든지 해지하면 $10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파이어베이스가 결제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금액을 낮게, 예를 들어 $5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량이 그 금액에 가까워질 경우 파이어베이스에서 이메일을 보내주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을 클릭하고 여기서 다시 아래로 스크롤해서 클라우드 결제 계정 연결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설정 후 기본 버킷 설정 안내가 뜹니다. 버킷은 파이어베이스의 파일 저장소입니다. 클라우드 상위 폴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비용이 들지 않는 위치 옵션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프로덕션 모드에서 시작하는지 확인한 후 생성을 클릭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스토리지 버킷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파일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규칙, rules 탭을 클릭하면 이곳이 바로 파일 스토리지의 보안 규칙이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뒷부분에서 다시 돌아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정을 더 마친 후에 이 규칙들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토리지 버킷을 성공적으로 설정했고 그 전에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증도 활성화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할 다른 항목들도 있지만 지금은 앱을 테스트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했던 두 가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AI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가서 방금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설정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금 변경한 사항들이 앱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가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파이어베이스 콘솔 설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증을 활성화 상태입니다. 둘째로 기본 버킷의 Firebase Storage를 설정하고 하단에 부탁드려요 라고 적었습니다. 앱의 파일 업로드 기능이 Firebase Storage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메일 비밀번호 인증 플로우가 회원가입과 로그인 모두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는 백엔드 Firebase의 변경 사항에 대한 맥락을 AI 스튜디오에 제공합니다. Firebase 백엔드 변경 시 AI 스튜디오에 변경 맥락을 제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AI 스튜디오가 코드를 분석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롬프트를 여기서 보내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며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합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웹앱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프론트엔드가 완성됐습니다. AI 스튜디오가 전부 만들었죠. 이게 저희 앱의 인터페이스입니다. 페이지와 버튼 등 사용자가 보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또한 백엔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빌드 과정에서 Firebase 활성화를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앱의 모든 데이터, 사용자 정보, 파일 세부 정보, 그리고 앱이 기억해야 하는 모든 것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실제 파일들이 저장될 스토리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모든 계정, 업로드되는 모든 파일, 앱이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서두에서 어떤 웹앱이든 실제 백엔드를 구축할 때 필요한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언급했었죠. 현재 우리는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요소인 사용자 인증, 데이터베이스, 파일 스토리지는 설정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UI와 연결할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과정과 다릅니다. 단순히 켜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에 따라 이 부분은 달라집니다. 모든 앱은 다르기 때문에 연결해야 할 것들과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도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앱의 모든 기능을 테스트하고 오류가 있다면 메모하세요. 예를 들어 로그인 기능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걸 기록하면 됩니다. 버튼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것도 포함하세요. 파일 업로드나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진행하며 메모해 두세요. 테스트 후 AI 스튜디오로 돌아가 목록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세요. 문제를 설명해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며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에 한 문제씩 프롬프트에 넣어야 수정이 깔끔하며 다른 기능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앱에 로그인조차 할 수 없는 등 완전히 막히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는 바로 프롬프트로 해결해서 넘어가고 나머지 앱을 계속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이 과정을 제 앱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접근 방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오류를 기록하고 AI 스튜디오 프롬프트로 하나씩 해결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앱을 테스트하는 것을 시작해봅시다. 웹 앱 테스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미리 보기 패널을 최대화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 앱의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화면은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직 계정이 없으니 무료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하기 전에 앱에서 처음 만드는 계정이 관리자 계정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 영상에서 그러니 이 앱의 소유자로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꼭 사용하세요. 지금은 이 첫 번째 계정을 일반 테스트 계정으로 사용할 거지만 나중에는 이 계정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와 그들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저는 이미 여기 제 개인정보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앱에 접속했습니다. 대시 보드 모습은 저와 다를 수 있는데 작업 내용에 따라 탭, 기능, 레이아웃이 달라도 전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로그인 후 앱의 메인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이 화면이 사용자가 매번 보게 될 화면입니다. 이제 핵심 기능을 테스트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제 앱에선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앱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똑같아요. 각 기능을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제 앱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로컬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 보면 실제로 아무것도 업로드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이 창을 닫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앱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AI 스튜디오와 함께 피드백을 주고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주세요. 그런 다음 이 내용을 전송하겠습니다. 이제 AI 스튜디오가 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서 수정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AI 스튜디오의 답변을 확인해 보죠. 이제 앱이 Firebase Storage와 Firestore 모두 연결되어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여기처럼 코드 실행 중 오류가 발생했다는 팝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팝업이 뜨면 Fixes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수정이 적용될 때까지 잠시 더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수정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파일 업로드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창을 최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 보면 실제로 업로드는 되었지만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웹 앱의 첫 번째 버전을 만들고 나면 앱을 만들고 모든 기능을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기록한 다음 하나씩 차근차근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로컬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도 클릭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고 파일 삭제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를 클릭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말은 파일 업로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서 로그아웃을 클릭한 다음 다시 제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다시 로그인합니다. 재로그인 후에도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DB의 데이터 저장 및 제공 기능이 정상이며 계정 생성과 로그아웃 등 인증도 원활합니다. 재로그인 역시 문제 없습니다. 파일 업로드가 잘 작동합니다. 이게 UI 연결 단계의 핵심이죠. 직접 테스트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AI 스튜디오로 고쳤습니다. 이제 앱의 모든 기능이 작동하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소통하니 내 핵심 요소가 모두 갖춰졌네요. 이제 내 앱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백엔드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계정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좋아요. 지금은 앱에 로그인하는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와 파일만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작동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앱 운영 시에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데이터와 활동을 한 곳에서 확인해야 하죠. 이때 필요한 게 관리자 대시보드입니다. 모든 앱에 필수적이죠. SAS 도구를 운영하면 모든 고객을,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면 학생들을 다 보고 싶겠죠. 저의 앱의 경우 한 화면에서 모든 클라이언트와 그들이 업로드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설정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계정이 관리자인지 AI 스튜디오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별도의 뷰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 아이디를 찾으려면 다시 Firebase 콘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서 콘솔을 열고 인증 Authentication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자 Users 탭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전에 만든 계정을 볼 수 있고 바로 옆에 사용자 아이디가 표시됩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다시 AI 스튜디오로 돌아가세요. 여기에서 미리 보기 패널을 최소화하고 이제 AI 스튜디오에 또 다른 프롬프트를 보낼 거예요. 이 작업을 위해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설명란에 링크된 가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이드에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여기 바로 붙여넣을게요. 여기 위로 스크롤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미 제 관리자 사용자 아이디가 붙여넣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파이어베이스에서 복사한 사용자 아이디로 이 부분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앱의 관리자 대시보드를 추가하는 이 프롬프트는 시작점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관리자 대시보드에 원하는 기능에 따라 이 프롬프트에서 항목을 쉽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가 준비됐으니 바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더 기다리면서 AI 스튜디오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훌륭하네요.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다시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돌아가서 보안 규칙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다시 이동해 봅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로 내려가서 Firestore를 찾으세요. 여기에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보안 시큐리티 항목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Function is admin 이라고 적힌 이 블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바로 여기내 사용자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줄이 파이어베이스의 어떤 계정이 관리자 권한을 갖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용자 아이디가 여기에 있다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AI 스튜디오가 관리자 프롬프트를 보낼 때 이 규칙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 규칙에서 사용자 아이디가 보이지 않거나 관리자 대시보드에 모든 사용자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다시 AI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알려주면 됩니다. 파이어스토어 보안 규칙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다시 AI 스튜디오로 전환한 다음 이 프롬프트를 보낼 겁니다. 파이어베이스 보안 규칙이 완전히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해 주세요. 내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 경우에는 이미 보안 규칙이 업데이트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프롬프트를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프롬프트 전송 후 보안 규칙이 잘 설정될 겁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든 파이어스토어 보안 탭에서 볼 수 있지만 AI 스튜디오가 다 처리해줍니다. 이제 스토리지 규칙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규칙과는 별개이며 제 경험상 항상 자동으로 동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토리지 규칙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누가 실제로 보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자 계정이 스토리지 규칙에서 접근 권한이 없다면 앱이 배포된 후에는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다른 사용자의 파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스토리지 규칙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돌아가서 스토리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선택해서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란에 링크된 가이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스토리지 규칙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이드에서 해당 내용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고 마지막 부분에서 반드시 사용자 아이디를 업데이트해야 하니 이 부분을 선택해서 실제 사용자 아이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다 입력했으면 게시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다시 AI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기 전에 1에서 2분 정도 기다려서 모든 것이 동기화되도록 하세요. 좋아요. 이제 스토리지 규칙이 설정되어 배포 시 모든 것이 잘 작동할 겁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상단으로 가서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패널을 최대화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관리자 제어 패널의 모습입니다. 총 사용자 수, 내가 가진 파일의 개수, 그리고 서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내 사용자 계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자 제어 패널에서는 실제로 새로운 사용자도 추적되고 그들의 파일을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로그아웃을 클릭하고 다른 계정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 정보를 입력한 다음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아래에 파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제 로그아웃 후 다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로그인 하세요. 여기 보듯 2명의 사용자가 있고 파일 하나를 업로드한 것도 보입니다. 데이터 관리하기를 클릭하면 이 계정에 업로드한 테스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자 콘솔을 사용하는 강점입니다. 저는 모든 사용자, 그들의 이메일, 가입 시기, 그리고 각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수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앱에 가입하더라도 관리자 제어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항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의 경험은 완전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앱이 완성되어 정상 작동합니다. 계정, DB, 저장소, 보안 대시보드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이제 앱을 배포할 차례입니다. GitHub에 저장하고 배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창을 최소화한 다음 오른쪽 상단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GitHub을 클릭합니다. 계속하려면 GitHub에 로그인하기를 클릭하세요. 이미 GitHub 계정이 있다면 여기에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정이 없다면 아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구글로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여기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설치 및 승인을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저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장소는 GitHub에서 여러분의 웹사이트나 웹앱이 저장되는 공간일 뿐입니다. 이 저장소를 나중에 실제로 인터넷에 배포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Client Vault Web App이라고 입력하고 설명에는 Tutorial Web App이라고 적겠습니다. 공개 범위는 그냥 비공개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GitHub 저장소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모든 변경사항 스테이지 및 커밋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웹 앱이 GitHub에 저장되어 배포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이 방문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호스팅이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24시간 가동되는 서버 공간을 빌리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야 누군가 방문할 때 언제든 앱에 접속할 수 있죠. 유일한 유료 단계지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앱이 인터넷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호스팅 옵션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AI 스튜디오 프로젝트의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호스팅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팅거는 GitHub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변경사항을 푸시할 때마다 자동으로 앱을 다시 배포해줍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호스팅거는 AI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구동되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첫 해에는 무료 도메인 이름도 제공되어 앱이 무작위 문자 조합이 아닌 진짜 전문적인 URL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호스팅거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독점 할인을 받으려면 화면에 보이는 이 링크로 가시거나 영상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 링크를 통해 올바른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며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좋아요. 이제 저도 영상 설명 상단에 있는 그 링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로 이동하면 바로 이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비즈니스 플래너를 찾아볼 겁니다. 이 플랜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여기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5개의 관리형 Node, JS 웹 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위로 스크롤해서 플랜 선택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먼저 결제 기간을 선택하세요. 기본적으로 48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4개월, 12개월, 1개월 플랜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개월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할인 혜택을 받으며 첫 해 무료 도메인도 제공돼요. 아래의 도메인을 입력 가능하지만 나중에 진행할게요. 오른쪽에서 주문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설명란 첫 번째 링크로 추가 할인도 꼭 챙기세요. 준비가 되면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호스팅어 계정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등록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 페이지에서 청구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결제 과정을 완료하신 후 다음 단계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 페이지에 도착하면 호스팅어의 온보딩 과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시는 시점에 따라 온보딩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 단계는 같습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질문에서는 제가 직접 사용한다고 선택할게요. 저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서 개인화 건너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도착하면 세 가지 옵션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Node.js 웹 앱이라고 적힌 옵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GitHub을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클릭한 다음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첫 해에는 무료 도메인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client vaulttutorial.com을 입력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도메인은 첫 해에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신청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메인 소유자 정보를 인증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메인 등록자 정보이므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에는 등록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코드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인증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도메인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화면에 도달하면 GitHub와 연결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계속 진행하세요. 허스팅거가 모든 저장소에 접근할지 아니면 선택한 저장소에만 접근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저장소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승인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만든 저장소가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 저장소를 클릭하고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레임워크 프리셋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한 다음 맨 아래까지 스크롤하세요. 여기에서 Byte라는 옵션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환경 변수 항목을 찾으세요. 이 옆에 있는 추가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API 키를 사용해서 환경 변수를 추가할 것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 챗봇, 이미지 생성 또는 기타 AI 기반 도구와 같은 AI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PI 키를 추가하지 않으면 배포 후에 이러한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을 처리해 봅시다. 다시 구글 AI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이 창을 닫겠습니다. 시작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세요. 대시보드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API 키 항목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API 키 생성을 클릭하고 키 생성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키 복사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다시 호스팅거로 돌아가세요. 여기 첫 번째 이름에는 Gemini API Key라고 입력합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키를 붙여 넣으세요. 더 추가하기를 클릭하세요. 다음 이름에는 Google API Key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같은 키를 다시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추가하기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White Gemini API Key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그 동일한 키를 다시 붙여 넣으세요. 이제 다 했으면 완료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배포를 클릭하세요. 완벽해요. 이제 웹 앱이 배포됩니다.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보시다시피 배포가 완료되었고 우리 앱이 바로 여기 커스텀 도메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미 연결되어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제 웹앱으로 이동할게요. 자,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이전에 관리자 계정에 가입하고 파일을 업로드했던 모든 정보가 여전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Sign In을 클릭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AI 스튜디오에서 봤던 것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 이유는 미리 보기가 내내 같은 Firebase 백엔드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인데 그 말은 데이터베이스와 백엔드가 내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뭔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앞으로 앱의 변경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구글 AI 스튜디오로 다시 가서 이 창을 닫으세요. 대시보드를 클릭하세요. 앱스를 클릭한 다음 방금 배포한 앱을 여기서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변경을 하거나 AI 스튜디오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그 다음 GitHub에 저장하면 됩니다. 허스팅어는 GitHub와 연결되어 있어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앱을 다시 배포합니다. 허스팅어 쪽에서는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AI 스튜디오에서 변경을 하고 GitHub에 푸시하면 바로 라이브 사이트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작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패널의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 변경을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변경 사항을 전송하고 AI 스튜디오가 색상을 바꾸는 작업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 모드에서 보면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실제 라이브 배포에 반영하려면 오른쪽 상단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GitHub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Stage and Commit All Changes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변경 사항이 GitHub에 업로드됩니다. 그 다음에는 웹앱으로 다시 전환하세요. 그리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세요. 보시다시피 허스팅거가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해 앱을 재배포합니다.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사이트 이름입니다. 이게 기본 이름이며 모든 구글 AI 스튜디오 웹 앱에 공통 적용됩니다. 이것을 수정하고 사이트 제목을 업데이트하려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AI 스튜디오로 다시 전환해서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경 사항을 GitHub에 커밋하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어떤 변경이든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허스팅거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창을 닫겠습니다. 여기에서 H 패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배포와 호스팅을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해야 할 일 목록에 몇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것을 클릭한 다음 웹사이트를 클릭하세요. Node, JS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웹 앱이 목록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대시보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배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포 상태와 그 아래에 기타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메인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도메인을 등록한 이메일을 꼭 확인하세요. 허스팅거에서 온 이메일이 있을 텐데 그 안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도메인이 인증됩니다. 그리고 허스팅거 대시보드에서 무언가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Ask AI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커디 AI가 열립니다. 여기에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정말 유용합니다. 만약 AI가 답을 찾지 못하면 실시간 상담원에게 연결해줍니다. 제 경험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다시 파이어베이스로 전환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는 프로젝트 개요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와 앱 개수 등 프로젝트의 스냅샷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현재 읽기 및 쓰기 현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의 성능을 확인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아래 왼쪽에는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제 정보, 통합, 서비스 계정, 사용자 권한 같은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계정 수준에서 무언가를 관리해야 할 때는 모두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새 소식에선 Firebase의 업데이트를 보여주며 그 아래 프로젝트 바로 가기는 영상에서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경우 App Firestore, 인증, 그리고 스토리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항목들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세 개의 탭을 가장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하단에는 제품 카테고리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보안, AI 서비스, 호스팅, 데브옵스,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고급 기능들이며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보안 탭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글, AI 스튜디오,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을 활용해 웹앱을 직접 제작해 배포까지 마쳤습니다. 호스팅 플랜 전이라면 화면에 링크나 설명란 첫 링크를 확인하세요. 그 링크를 사용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이런 튜토리얼을 더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